자, 팀 스파르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르타 체력센터 팀장 백성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팔굽혀펴기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본 자세부터 골반 사용법, 팔의 위치나 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갑 사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팔굽혀펴기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팔 운동, 일단 여성분들이 팔 운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를 좀 다녀오시고 운동을 조금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가슴 운동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이 일단 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상체 근육, 팔도 포함이 되겠죠. 팔의 근육이 남성들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팔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와서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가슴 운동이 맞습니다. 전신을 사용한 가슴 운동이에요. 주동근, 주로 동작하는 근육, 이 근육이 가슴 근육이기 때문에 가슴 운동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자세나 이 팔의 힘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는다면 좋은 수행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팔의 힘을 먼저 기르시고, 그 다음에 코어의 힘, 코어를 잡는 힘, 이런 것들을 길러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지식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운동 수행을 가져가게 되신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고 점점 수험 생활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개수치기 중심으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허용이 조금 됐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세를 많이 보는 시험이고요. 자세가 좀 부정확하거나 이렇다면 파울 기준에 걸립니다. 그래서 파울 기준에 걸리지 않게 자세를 먼저 연습을 해 주시고, 근력과 근지구력 기르고 마지막에 파워 훈련까지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넘어가셔야 되지, 단계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나는 개수를 많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서 심화까지 가는 그런 방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팔굽혀펴기 일단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기본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자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대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를 먼저 쭉 유지해 주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은 지면과 팔이 수직을 이루죠. 네, 이렇게 지면과 팔이 수직을 이루게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느쓱, 아노리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게 아노리, 그리고 견갑을 밀어내고 있는 게 아느쓱. 이런 자세로 먼저 자세를 잡아 주시고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의 위치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팔을 옆에다가 둘 거예요. 네, 여기서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둘 거고요. 여기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 뼘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 뼘이 어느 정도냐면 가슴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뼘 정도 더 벌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벌린 자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았을 때도 이 팔뼈, 우리 전완골이죠. 전완근 이쪽 부분이 수직으로 받아줄 수 있게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합니다. 네, 밀어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포지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잘 잡아 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팔굽혀펴기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자세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다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내려가는 수행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팔 굽혔다가 펴기니까 이제 자세, 기본 자세를 먼저 만들었다면 내려갔을 때 이제 자세를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45도 각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가죠. 보시는 바와 같이 45도 각도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제 90도 이쪽에 위치해 버리면 너무 안 좋은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90도로 위치해 버리면 여기서 이제 어깨 관절의 개입이나 어깨 근육의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하는 건 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너무 옆구리에 있다가 붙이면
삼두 중심에 푸시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자세를 볼 건데요. 자, 지금 살짝 올라가다가 끊기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도 똑같이 수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상완골의 위치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이 각도가 90도가 돼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죠. 90도를 유지해 주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는 종합해 보자면 팔의 위치는 지면과 수직 네,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팔의 각도는 위에서 봤을 때는 45도로 유지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는 이렇게 90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체크 사항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것처럼 팔을 앞으로 빼거나 뒤로 빼는 그런 위치상에서 어떤 근육이 개입되는지랑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손목 쪽이 손목보다 몸통이 앞으로 나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손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이 아니라 조금 이 등과 조금 기역자 Z자로 돼 있죠. Z자.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 전면 어깨 근육에만 상당한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굽혀펴기는 팔과 가슴 그리고 등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수행을 했을 때 동시에 근육을 작용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을 굽히긴 해요. 내려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전면 어깨의 근육이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팔굽혀펴기와는 목적이 조금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몸통이 팔보다 뒤에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엉덩이가 위로 솟아져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 제가 과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이 앞으로 빠져 있어요. 팔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내려가시게 되냐면 이 상체 근육만 내려가게 돼요. 상체 근육만. 그래서 상체 근육만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골반, 즉 이 코어 근육을 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똑같이 어깨 개입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내려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 각도 설명했을 때 90도로 내려가 버려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포지션이 돼버립니다. 이대로 여기서 굽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 팔이 90도가 돼야 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자세를 취하신다면 팔이 90도가 돼서 어깨 관절에 다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운동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자세를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자세를 보시면은 이 허리가 U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허리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복부의 힘을 쓰지 못하고 허리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 상태. 즉 이거를 해부학 용어로 골반의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근데 전방경사라고 했는데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조금 있다 후방경사라는 게 나올 건데 이거랑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쉽게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오리궁뎅이라고 할 거예요. 오리궁뎅이. 여기서 앞자만 빼서 오리라고 할 겁니다. 오리. 자, 이게 오리고요. 자,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 아까는
밑에 쪽으로 U자가 됐었고 이번에 위에 쪽으로 쭉 등이 말리면서 U자가 됐습니다. U자가 이런 식으로 U자가 됐고 골반이 아까처럼 오리궁뎅이가 아니라 뒤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말려 있죠. 이거를 골반의 후방경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후방경사지? 후방경사가 아닌 것 같은데 엉덩이가 나와 있을 때가 엉덩이가 뒤로 가 있으니까 후방경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 말고 오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리의 반대말. 뭐 거위나 아니면 뭐 청둥오리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안오리라고 할 겁니다. 성은 안씨고요. 이름은 오리입니다. 안오리라고 할 거고요. 안오리. 그래서 이 골반의 사용법을 오리와 안오리로 나눌 거예요. 오리와 안오리로 나눌 겁니다. 오리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U자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허리의 힘으로만 버티기 때문에 이 복부의 힘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부의 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상체가 이게 스윙을 해버릴 때 내려가면서 목이 먼저 이 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견갑은 안쪽으로 모일 겁니다. 견갑이 모여요. 견갑이 모이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인다. 그리고 목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견갑이 모이고 시선이 떨어지면서 내려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슴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배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배만 앞으로 내밀고 허리로만 허리 그리고 팔을 굽혀도 팔의 힘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등과 가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푸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좋은 자세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자세예요. 왜냐하면 이 골반의 오리 자세로 의해서 견갑이 모이는 포지션 그리고 목이 떨어지는 포지션으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골반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애들이 두 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 자세는 매우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향하셔야 되는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잘못된 자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U자로 말려 있죠? 지금은 뭐냐면 골반의 후방경사를 하긴 했지만 너무 세게 만 거예요. 이 골반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 골반만이 아니라 이 등을 같이 움직여서 완전히 말아버렸죠. 그럼 이러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골반에다가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복부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골반을 앞으로 후방경사 안오리를 너무 많이 쪼아줬을 때는 골반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상체 부분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엉덩이랑 이 코어가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 잘랐을 때 얘만 내려가게 돼요. 얘만 내려가게.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푸시업 자세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정확한 자세는 얘를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와 코어, 엉덩이와 그리고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같이 정확하게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자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립 자세, 마지막 중립 자세입니다. 이게 지금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자, 골반이 U자로 휘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밑으로 U자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자, 여기서 골반을 안오리로 말아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인상적인 자세입니다. 네, 가장 좋은 자세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엉덩이와 상체가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자세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도 이 자세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정확한 자세로 항상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견갑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이 중립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견갑이 밀려나 있죠. 이런 식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를 아느스기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아느스. 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견갑이 이렇게 모였죠. 이렇게 모이게 된 자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지금 으쓱 상태라고 할 거예요. 으쓱 상태. 자, 그래서 으쓱 안으쓱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 쓰면은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게 뭐였지? 쌤이 그때 뭐라 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기 쉬운 용어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견갑이 모이게 되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갑이 모이면서 목이 떨어지게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옆에서도 보여드릴 겁니다. 옆에 자세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 으쓱이 왜 된다 했죠? 골반의 오리 상태가 됐을 때 이 견갑의 상태가 파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갑의 상태가 파생이 돼서 안 좋은 자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골반을 중립 상태로 만들었는데도 견갑이 으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면 팔을 먼저 굽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으쓱 하고 가요. 자, 팔을 먼저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라 견갑을 먼저 접어놓고 그 다음에 팔을 굽혀요.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을 먼저 굽히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밀어낸 상태 안으쓱 상태라고 했죠. 안으쓱 상태에서도 똑같이 골반 중립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가 좋은 자세입니다. 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목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으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골반도 봤고 지금 우리 견갑 사용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좋은 자세는 안오리, 안으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안오리와 안으쓱을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찍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으쓱이야. 아까 목 떨어진다 했죠. 이거 조금 과장해서 한 건데 견갑뼈가 이렇게 위로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지금 모여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모여서 툭 튀어나왔고 목이 아래로 떨어지는 유형. 그렇지만 코어는 유지하고 있죠. 코어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 상체로만 어깨 힘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얘를 안으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등이 일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선도 제대로 유지한 상태고 다 밀어냈죠. 견갑을 밀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안으쓱과 안오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안으쓱, 안오리,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설명 시간입니다.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 자세는 팔과 지면은 수직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선은 45도를 유지해 주시고, 머리부터 꼬리뼈 살짝 내려가 있긴 하지만 이 머리부터 꼬리뼈 이렇게 일자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견갑부터가 되겠네요. 견갑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일단 스윙을 해 주셔야 되고, 골반은 안오리 그리고 견갑은 안으쓱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스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다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좋은 스윙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아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내가 혹시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시면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수행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모습을 한 번씩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수행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우리가 팔굽혀펴기라고 하면 우리가 1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남자는 지금 현재 23년 2차 기준으로 61개, 여자는 이제 무릎 떼고 똑같이 31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려갈 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조금 저항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 측정할 때는 빠르게 내려가시는 거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내려가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게 이게 지금 시험형으로 같이 빠르게 내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자세를, 엉덩이와 상체가 똑같이 잘 내려가는 수행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만약 근데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는 3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템포를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이런 식으로 3초를 유지하면서 훈련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우리가 내려가게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이 지구력 근육을 기르지 않고 계속 속근 근육만 늘리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는 지구력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측정을 할 때나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 지구력 근육이 갖춰졌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3초에 3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지금 3초에 1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포 조절을 잘 가져가시면서 수행 방법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내가 기초가 부족하고 힘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행을 천천히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제 한 중급자, 상급자 정도 공무원 체력 준비를 한 6개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셨다면 아까처럼 훈련을 하셔도 좋아요. 왜 제가 5개월, 6개월이라고 했냐면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군대 때문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개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잘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세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이 자세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자세를 먼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개월이라고 한 거예요. 일반 남성 기준으로. 그리고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빠른 훈련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세가 나쁜 상태로 그렇게 빠르게 훈련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천천히 자세를 잡고 내려가는 훈련 방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울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파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수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네, 모든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 저 또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이 운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약한 사람들이나 강한 사람들이나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나 목적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탔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죠. 원래 올바른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있다면 그 잘못된 경로로 가도 다시 그 새로운 길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죠.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